시인이자 소설가 파란나비 김윤진의 문학과 인생. 서론. 본 보고서는 필명 파란나비로 알려진 김윤진 시인의 문학 세계와 그녀의 삶의 궤적을 심층적으로 탐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김윤진 시인은 시, 소설 작사, 동시, 동화, 수필, 미니픽션, 자서전 등 매우 폭넓은 장르에서 활발히 활동하며 독자들에게 깊은 울림을 선사해온 다재다능한 예술가이다. 특히 그녀의 작품은 개인적인 역경을 극복한 삶의 서사를 바탕으로 희망과 치유의 메시지를 전달한다는 점에서 문단과 독자들의 주목을 받아왔다. 김윤진이라는 이름의 공인 중에는 대중에게 널리 알려진 배우 김윤진 73년생, 뉴욕 예술고등학교 및 보스턴 대학교 졸업, 드라마 로스트, 영화 국제시장 출연 등 여러 인물이 존재하여 혼동의 여지가 있다. 그러나 본 보고서에서 다루는 김윤진은 필명 파란 나비를 사용하는 시인으로 1994년 소떼문학을 통해 등단하고 한국문학방송 등에서 활발히 작품 활동을 펼치며 대한민국 장애인 문학상 등을 수상한 문학가임을 명확히 한다. 이러한 명확한 구별은 보고서의 신뢰성과 주제의 정확성을 확보하는 데 필수적이다. 김윤진이라는 흔한 이름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혼란을 사전에 방지하고 보고서가 오직 파란나비 김윤진 시인의 독자적인 문학적 발자취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한다. 파란나비 김윤진 시인의 삶의 여정, 예술가로서의 정체성 및 활동 분야. 파란나비 김윤진 시인은 자신을 단순히 시인이나 소설가로 한정하지 않고 예술가로 정의하며 창작의 영역을 폭넓게 확장해왔다. 그녀의 활동 분야는 시, 소설, 작사, 동시, 동화, 수필, 미니픽션, 자서전에 이르기까지 실로 다양하다. 이러한 다재다능함은 그녀가 삶의 다양한 측면과 내면의 복합적인 감정을 여러 형식으로 표현하고자 하는 강한 예술적 욕구를 가지고 있음을 보여준다. 한 작가가 이처럼 다양한 장르를 넘나들며 작품을 발표하는 것은 흔치 않은 일이며 이는 그녀의 문학적 스펙트럼이 얼마나 넓고 깊은지를 증명한다. 그녀의 주소지는 서울시 강남구 수서동으로 기재되어 있다. 파란나비 김윤진 시인 주요 활동 분야. 신데렐라 시에 드러난 삶의 고난과 극복 서사. 김윤진 시인의 대표작 중 하나인 시 신데렐라는 그녀의 삶이 겪어온 고난과 이를 극복하는 과정을 극적으로 보여주는 자전적인 작품이다. 시는 자신을 구박덩이 눈물의 신데렐라로 묘사하며 살아온 길 조용히 돌아보니 걸음마다 가시밭길 긴긴 인생, 엄동설한 눈물강 맨발로 건너왔네와 같은 표현을 통해 험난했던 과거를 회고한다. 이러한 표현들은 그녀의 삶이 결코 순탄치 않았음을 암시하며 독자들에게 깊은 공감을 불러일으킨다. 특히 주목할 점은 외부의 아픈 환경과 나 자신과의 전쟁을 치열한 극기 훈련의 시간들, 고마워라로 승화시키는 시인의 강한 내면적 성찰과 긍정적인 태도이다. 이는 그녀의 삶에서 겪은 역경이 단순히 고통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녀를 더욱 강하게 만들고 삶에 대한 깊은 감사함을 깨닫게 하는 계기가 되었음을 보여준다. 온실 속 화초가 아닌 잡초처럼 살게 해주신 것에 감사하며 두 마리 사나운 개와 싸워 이기고 전사처럼 세상과 싸워 이기고 무너지려는 나 자신과 싸워 이긴 7.8기 멋진 신데렐라로서의 정체성을 확립하는 모습은 그녀의 불굴의 의지와 자기 완성의 서사를 명확히 드러낸다. 이 시는 개인적인 고통을 보편적인 인간의 극복 의지로 확장시키는 강력한 힘을 지니고 있으며 이는 그녀의 문학적 목소리의 핵심을 이룬다. 문학적 성장의 배경과 영향. 김윤진 시인의 문학적 성장은 그녀의 삶의 경험과 깊이 연결되어 있다. 그녀는 중편소설 보기와 시집 내 인생 대박이야에서 자신을 나는 결코 토끼가 될 수 없는 거북이였다고 비유하며 느릿느릿 걸으며 사물을 관찰하는 버릇이 생겼다고 고백한다. 이 비유는 그녀의 삶에서 느림과 외로움이 어떻게 문학적 자산으로 변모했는지를 설명한다. 지독한 외로움 속에서 자연과 동식물을 친구 삼아 내면을 탐구하고 외부 세계를 섬세하게 관찰하는 습관을 기르게 된 것이다. 이러한 느리고 깊은 관찰 습관은 그녀의 문학적 방법론의 중요한 축이 되었다. 겉으로 보기에 약점일 수 있는 느린 걸음과 고독이 오히려 주변의 미세한 변화를 포착하고 사물의 본질을 통찰하는 능력을 길러주었다. 이는 그녀의 작품에서 드러나는 깊이와 섬세한 묘사의 근간이 되었을 것으로 해석된다.
개인적인 어려움과 고독이 문학적 감수성과 통찰력으로 승화되는 과정은 그녀의 문학적 성장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주요 활동 및 서속. 김윤진 시인은 1994년 소떼문학을 통해 시, 수필, 소설 등 다양한 장르로 동시에 등단하며 문단에 첫발을 내디뎠다. 이는 그녀의 문학적 재능과 열정이 초기부터 다방면에 걸쳐 발현되었음을 보여준다. 등단 이후 그녀는 한국문학방송 DSB를 통해 시집 내 인생 대박이야와 중편소설 보기 등을 출간하며 꾸준히 독자들과 소통하고 있다. 이러한 활발한 활동은 그녀가 문단 내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으며 지속적으로 창작 활동을 이어가고 있음을 보여주는 증거이다. 파란나비 김윤진 시인의 문학세계, 시세계, 역경 속 피어난 희망과 자연의 위로. 대표시 신데렐라 분석, 역경과 극복의 메시지. 시 신데렐라는 김윤진 시인의 삶의 철학과 문학적 주제의식을 가장 직접적으로 드러내는 작품이다. 이 시는 동화 속 신데렐라의 이미지를 차용하여 자신의 고난과 역경을 은유적으로 표현하지만 단순한 불행의 나열에 그치지 않는다. 오히려 드라마틱한 반전 스토리 주인공으로서의 모습을 강조하며 고난을 딛고 자아를 완성해가는 과정을 역동적으로 그려낸다. 7.8기 멋진 신데렐라라는 구절은 어떤 어려움에도 굴하지 않는 불굴의 의지를 상징하며 이는 독자들에게 강한 희망과 용기를 전달하는 핵심적인 메시지가 된다. 시는 개인적인 고통을 보편적인 인간의 극복 의지로 확장시키는 힘을 지니며 이는 그녀의 시 세계 전반에 흐르는 긍정적인 기조를 형성한다. 수상스키 등 동시의 특징과 의미. 김윤진 시인은 동시 분야에서도 활발히 활동하며 수상스키와 같은 작품을 발표했다. 수상스키는 반짝이는 햇살 푸른 강물 위에 신나는 흰 물보라, 제트기처럼 휙휙 고래처럼 쌩쌩 달려가는 수상스키와 같은 생동감 넘치는 묘사를 통해 아이들의 순수하고 즐거운 상상력을 자극한다. 물결 따라 흔들흔들 수염버들 춤을 추고 미류나무 손뼉치네와 같은 의인화된 표현은 자연과의 교감을 통해 얻는 기쁨을 아이들의 눈높이에서 전달한다. 이는 그녀의 시 세계가 개인적인 고난 극복에만 머무르지 않고 자연의 아름다움과 삶의 긍정적인 면모를 다양한 연령대의 독자들에게 전달하려는 노력을 보여준다. 동시는 그녀의 문학적 스펙트럼의 폭을 넓히는 중요한 요소로 작용한다. 내 인생 대박이야 등 긍정적 메시지의 시집, 내 인생 대박이야의 제목에서 알 수 있듯이 김윤진 시인의 시는 전반적으로 긍정적이고 희망적인 메시지를 담고 있다. 이는 신데렐라에서 드러난 역경을 통한 성장의 서사와 일맥상통하며 삶의 어려움 속에서도 감사와 긍정을 찾아내는 시인의 시선을 반영한다. 이러한 긍정의 메시지는 독자들에게 위로와 용기를 제공하며 그녀의 문학이 지닌 치유적 기능을 강화한다. 소떼문학 등단작 및 초기시 경향. 1994년 소떼문학을 통해 등단한 그녀는 초기작인 대화외 4편, 수선화 2편, 케이블카를 꿈꾸는 마천루의 폐하 외 3편 등을 통해 시인으로서의 역량을 선보였다. 이 작품들은 그녀의 시 세계의 초석을 다지며 이후의 작품 활동에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보인다. 초기작들은 그녀의 문학적 뿌리와 초기부터 형성된 주제의식을 이해하는 데 중요한 자료가 된다. 소설 및 수필 세계, 내면 탐구와 삶의 통찰, 중편소설 보기 분석, 느림의 미학과 자연과의 교감. 김윤진 시인의 중편소설 보기는 한국문학방송을 통해 출간되었으며 주인공 신데렐라에서 보여준 지극히 개인적인 역경 극복 서사에서 확장하여 그녀의 거북이 비유에서 드러난 느리고 깊은 관찰력은 복잡한 사회 문제를 다루는 데 있어 피상적인 접근이 아닌 다층적이고 섬세한 시각을 제공하는 중요한 문학적 기법으로 작용한다. 이러한 다층적인 접근 방식은 그녀의 작품이 독자들에게 더욱 깊은 울림을 줄 수 있도록 한다. 소떼문학에 발표된 단편소설 및 수필의 주제의식. 김윤진 시인은 초기 경력에서 소떼문학에 허리 잘린 시인들의 사랑, 물속의 자화상, 햇살을 찾아서, 가을 햇살, 너무 짧다 등의 단편소설을 발표했다. 또한 내면의 미를 가꾸자, 인면수심의 경랑 속에서 사물의 실체를 보라 등의 수필을 통해 내면 탐구와 삶에 대한 통찰을 보여주었다. 이러한 작품들은 그녀의 문학적 뿌리와 초기부터 형성된 주제의식을 이해하는 데 중요한 자료가 된다.
특히 수필에서 드러나는 내면 성찰은 그녀의 시와 소설 전반에 흐르는 자기 탐구의 기조와 연결된다. 문학적 특징 및 사조. 소떼문학과의 깊은 연관성. 소떼문학과의 연관성 및 장애인 문학적 맥락 분석. 김윤진 시인의 문학 세계를 이해하는 데 있어 소떼문학과의 깊은 연관성은 핵심적이다. 소떼문학은 1991년 창간되어 2015년 폐간된 국내 유일의 장애인 문학 전문지였으며 2017년 소떼평론으로 계승되었다. 이 잡지는 장애인만이 체험할 수 있는 삶의 비극성, 낙관적 희망, 영적 통찰력 등을 논의의 장으로 삼으며 장애 문인들에게 유일한 등용문 역할을 했다. 김윤진 시인이 이 잡지를 통해 시, 수필, 소설 세 분야에서 동시에 등단하고 구상 소떼문학상 신인상을 수상한 것은 그녀의 문학이 장애인 문학의 중요한 흐름 속에 있음을 시사한다. 그녀의 작품, 특히 신데렐라에서 드러나는 역경과 극복의 서사는 장애인 문학이 추구하는 삶의 비극성과 낙관적 희망이라는 주제와 깊이 연결된다. 이러한 연결은 그녀의 개인적인 경험이 장애인 문학의 보편적인 주제와 어떻게 만나 시대를 초월한 메시지를 전달하는지를 보여준다. 소떼문학이라는 플랫폼은 그녀에게 창작의 기회를 제공했을 뿐만 아니라 그녀의 독특한 시각과 삶의 서사를 통해 장애인 문학의 지평을 넓히는 데 기여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했다. 주요 문학적 기법 및 표현 방식. 김윤진 시인의 작품은 직설적이면서도 은유적인 표현을 통해 독자에게 깊은 인상을 남긴다. 신데렐라에서 보여지는 자전적인 서사는 그녀의 삶의 경험이 문학적 영감의 주요 원천임을 시사한다. 그녀는 개인적인 고난을 솔직하게 드러내면서도 이를 보편적인 인간의 극복 의지로 확장시키는 서사적 힘을 보여준다. 또한 거북이, 비유처럼 자신을 상징하는 이미지를 사용하여 내면의 성찰과 삶의 철학을 드러내는 방식은 그녀의 작품의 깊이를 더한다. 동시에서는 생동감 넘치는 언어와 순수한 시선을 통해 자연과 일상의 아름다움을 포착하며 독자들에게 긍정적인 에너지를 전달한다. 이러한 다채로운 기법은 그녀의 문학이 다양한 층위에서 독자들에게 다가갈 수 있도록 하며 그녀의 작품이 단순히 개인적인 기록을 넘어 예술적 가치를 지니게 하는 요소이다. 주요 경력 및 수상, 소떼문학 등단 및 초기 활동. 김윤진 시인은 1994년 소떼문학을 통해 시, 수필, 소설 등 세 분야에서 동시에 등단하며 문단의 첫 발을 내디뎠다. 이는 그녀의 문학적 재능이 특정 장르에 국한되지 않고 다방면에 걸쳐 뛰어났음을 보여주는 이례적인 사례이다. 초기작으로는 시 대화 외 4편, 수필 내면의 미를 가꾸자, 단편소설 허리 잘린 시인들의 사랑 등이 있다. 이듬해인 1995년에도 소떼문학의 다수의 시, 수필, 단편소설을 발표하며 왕성한 창작 활동을 이어갔다. 이러한 초기 활동은 그녀의 문학적 기반을 다지고 이후의 작품 세계를 형성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다. 대한민국 장애인 문학상 및 구상 소떼문학상 신인상 수상 내역. 김윤진 시인은 문학적 역량을 인정받아 권위 있는 상들을 수상했다. 그녀는 단편소설 그대 눈빛 속으로와 장편소설 법성포에서 온 사람들로 대한민국 장애인 문학상을 수상했으며 구상 소떼문학상 신인상도 받았다. 이 상들은 단순한 문학적 성과를 넘어 그녀가 한국 장애인 문학계에서 중요한 기여를 했음을 명확히 보여주는 증거이다. 특히 대한민국 장애인 문학상과 구상 소떼문학상은 장애인 문학의 발전에 기여한 작가들에게 수여되는 상이므로 그녀의 작품이 장애인의 경험과 삶의 비극성, 그리고 이를 극복하는 희망의 메시지를 효과적으로 담아냈음을 공식적으로 인정받은 것이다. 이는 그녀의 문학이 특정 공동체의 목소리를 대변하고 그들의 경험을 문학적으로 승화시키는 데 성공했음을 의미한다. 기타 활동 분야. 문학 활동 외에도 그녀는 작사 분야에서도 활동하며 예술가로서의 면모를 확장하고 있다. 이는 그녀의 창작 활동이 문학의 경계를 넘어 다양한 예술 형식으로 발현될 수 있음을 보여준다. 이러한 다각적인 예술 활동은 그녀의 창의성과 표현의 자유로움을 잘 드러내며 그녀의 작품 세계가 더욱 풍부하고 다채로워지는 데 기여한다. 결론. 파란나비 김윤진 시인은 개인적인 역경을 문학적 자산으로 승화시켜 독자들에게 희망과 위로를 전달하는 독보적인 작가이다.
그녀의 시 신데렐라에서 드러나는 강인한 생명력과 거북이 비유에서 엿볼 수 있는 깊은 통찰력은 그녀의 문학적 근간을 이룬다. 이러한 개인적인 극복의 서사는 그녀의 작품 전반에 걸쳐 일관되게 나타나는 핵심적인 주제이다. 또한 소떼문학을 통한 등단과 대한민국 장애인 문학상 수상은 그녀가 한국 장애인 문학의 중요한 한 축을 담당하며 소수자의 목소리를 대변하고 보편적인 인간의 삶과 고통 그리고 극복의 메시지를 전달하는 데 기여하고 있음을 명확히 보여준다. 그녀의 문학은 개인의 아픔을 넘어 사회적 약자들의 경험과 감정을 포착하고 이를 통해 독자들에게 깊은 공감과 위로를 선사한다. 시, 소설, 수필, 동시 등 다양한 장르를 넘나드는 그녀의 폭넓은 활동은 문학의 지평을 확장하는 데 일조하며 각 장르에서 그녀만의 독특한 문학적 색채를 구현해왔다. 그녀의 작품은 개인적인 삶의 역경을 예술적 승화로 이끌어내며 이를 통해 보편적인 인간의 회복 탄력성과 긍정의 가치를 탐구하는 데 기여한다. 향후 김윤진 시인의 문학에 대한 연구는 그녀의 작품에 나타난 삶의 서사와 문학적 주제를 더욱 심층적으로 분석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 것이다. 특히 장애인 문학이라는 맥락 속에서 그녀의 작품이 지니는 의미와 문학사적 위치에 대한 구체적인 평가가 필요하다. 그녀의 작품이 장애인 문학의 주제의식과 미학에 어떻게 기여했는지, 그리고 이 분야의 발전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에 대한 심도 있는 연구가 요구된다. 또한 그녀의 다양한 장르별 작품에 대한 비교 연구를 통해 작가로서의 다층적인 면모를 조명하는 것도 의미 있는 작업이 될 것이다. 그녀의 작품이 사회적 약자의 목소리를 대변하고 삶의 긍정적 가치를 탐구하는데 어떻게 기여하는지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과 연구가 요구된다. 이러한 연구는 파란나비 김윤진 시인의 문학적 유산을 더욱 풍부하게 이해하고 그녀의 작품이 현대 문학에 미치는 영향을 더욱 명확히 하는 데 기여할 것이다.